안녕하세요. 모자만한 언니 모하니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프라다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11월 11일 오전에 프라다 한국공홈에서 100만원대 가방이 만원으로, 300만원대 가방이 3만원으로 나와서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이거 막 광희가 가서 내고 한 거 아니냐면서 가서 광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홈페이지 오류라고 해서 구매 취소가 됐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가격 오류 말고도 프라다가 최근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10월 말에 레드벨벳의 아이린이랑 엑소의 찬열의 인성 논란이 있었을 때 두 사람 모두 프라다 앰베서더라는 게 밝혀지면서 역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면서 두 사람 사진이 막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죠. 프라다를 모르거나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책이랑 영화로 나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때문에 프라다를 다 알게 됐죠. 가격으로 치자면 샤넬이랑 에르메스가 더 비싸고 판매량이나 뭐 인지도로 치자면 루이비통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있는 걸까요? 사실 책이나 영화는 아무리 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진 않아요. 프라다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추측해보자면 일단 첫째로 프라다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일하는 여성들이 동경하는 브랜드였어요. 실용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이 있고 특히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더 그랬죠. 잡지사의 편집장인 그 미란다는 예쁜 여성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여성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프라다가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다의 패션쇼는 업계 최고의 스태프를 동원한 정말 패션쇼 중에 패션쇼로 통했거든요. 요즘 해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델 최소라 씨 말에 따르면 톱 모델이 프라다 런웨이에 캐스팅이 되지 않으면 왠지 나 이제 한물 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신인 모델이 프라다에 캐스팅이 되면 그 다음 시즌에 다른 데 다 불려가고 톱 모델이 복귀를 할 때도 프라다를 통해서 해야 성공적이란 얘기가 있죠. 또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방의 유행을 보려면 프라다 런웨이에 나온 가방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패션계 톱이랄 수 있는 패션지 편집장 미란다를 프라다로 상징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저랑 세대가 좀 다른 은PD님이 프라다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브랜드가 이제 다시 살아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방탄소년단의 진과 정국이 새 앨범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프라다 남성 컬렉션 입고 나온 거 보고 진짜 요즘 세대에서 인기를 다시 얻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프라다가 내년 봄, 여름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해외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프라다의 그 역삼각형 로고 있잖아요. 그거 원래는 팔이나 이렇게 옷 아래쪽에 많이 붙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목 아래 쇄골 있는 데다가 큼지막하게 붙인 옷을 많이 선보인 거예요. 그 이유를 해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화상회의가 많다 보니까 그 웨이스터 패션이라고 해서 상체를 중시하는 패션이 이제 대세고 그래서 프라다가 로고를 잘 보이는 이 자리에다가 달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프라다가 확실히 트렌드를 선도하는 면이 있고 일하는 여성을 생각하면서 옷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다도 원래는 다른 명품 브랜드처럼 가죽으로 시작을 한 곳이에요. 1913년에 마리오 프라다가 남동생이랑 같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프라텔리 프라다를 열었는데 이때는 가죽 제품이랑 영국에서 수입한 트렁크 이런 걸 팔았대요. 그런데 그때도 가죽질이 좋았는지 금세 사보이 왕실 공식 납품 업체가 됐고 지금도 그 역삼각형 로고 안에 들어있는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 사보이 왕실에서 받은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1949년에 미우치아 프라다가 태어나는데 이 미우치아 여사가 지금 우리가 아는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신기한 건 미우치아는 디자인을 한 번도 안 배웠어요. 밀라노에서 대학 다녔는데 그때도 정책 전공을 했고 이탈리아 공산당 당원에다가 이탈리아의 페미니스트 단체인 이탈리아 여성연맹에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뭔가 상당히 열혈 정치학도 같은 느낌인데 미우치아 본인 말로는 그때 이탈리아에서 좀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공산주의에 심취를 했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런데 당시 이제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프라다 경영에 뛰어든 거예요. 그게 1978년이니까 미우치아가 20대 후반일 때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좀 욕을 먹었었나 봐요. 안 그래도 같이 공산당에 있거나 페미니즘 운동을 하던 동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본인도 좌파 페미니스트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너무 무섭고 끔찍했대요. 패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고 또 이렇게 더 훌륭하고 큰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죄책감도 있었대요.
있었대요. 그런데 패션이랑 명품이 꼭 페미니즘의 대척점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주인공 앤디가 영화 초반에 읽는 칼럼 제목이 왜 명품은 페미니스트의 적인가예요.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도 옷이나 스타일로 나를 표현하는 것도 다 페미니즘 이론에 반대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자신이 원하는 거를 선택할 자유를 갖는 여성일 것 같아요. 머리 쇼컷 하고 싶으면 뭐 그렇게 자르고 치마 입고 싶으면 그렇게 입고 화장 안 하고 싶으면 생얼로 다니는 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내는 여자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우치아가 이걸 해냅니다. 일단 미우치아는 실크나 가죽이 아니라 실용성을 가지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재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포코노였죠. 1985년에 이 가방을 내놓으면서 이게 뭐 실크나 가죽 같은 고급 소재가 아니라서 업계에선 엄청 욕을 먹는데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를 끌죠. 포코노는 군용 낙하산 소재였기 때문에 일단 튼튼했어요. 오염에도 강했고요. 그러니까 막 물 맞을까봐 가방 고이 모셔 다녀야 되고 막 모양 변할까봐 각 잡아서 보관하는 그런 가죽백보다는 이게 관리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당연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방에 서류나 책 넣어 다니는 직장 여성이나 학생은 이걸 더 좋아했겠죠? 가방이 성공을 거두고 1987년에 미우치아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프라다는 더더욱 잘 나가게 되는데 이 둘 만난 게 좀 웃겨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프라다 짝퉁이 많았거든요. 근데 옛날엔 이탈리아에도 프라다 짝퉁이 많았나 봐요. 미우치아가 처음에 가죽 공부하려고 국제 가죽 박람회에 갔는데 그때 자기네 가방을 베껴서 파는 남자를 보고 막 따져요. 근데 이 남자 진짜 뻔뻔한 게 니네 회사는 이렇게 저렇게 장사를 해야 된다고 사업 전략을 갖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귀를 기울인 미우치아가 이 남자를 데려와서 일을 같이 하게 됐고 둘은 결국 결혼을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입니다. 가방도 성공을 시키고 결혼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던 미우치아는 89년에 여성복을 만들어요. 디자인을 안 배웠으니까 자신이 생각한 걸 말로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디자이너에게 주는 방식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해요. 프라다 여성복은 96년에 그해 최고의 패션으로 꼽히는데 그 정점을 찍은 게 어글리시크였어요. 프리티 어글리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구찌 같은 브랜드는 여성의 몸매를 드러내고 섹시함을 강조하는 걸로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었는데요. 프라다는 오히려 통으로 떨어지는 셔츠에 막 무채색이나 빛바랜 색을 많이 썼었죠. 이 컬렉션으로 칭찬과 욕을 한 번에 얻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미우치아가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추한 건 매력적이고 추한 건 짜릿하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추한 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둡고 더러운 면을 건드린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이나 영화는 다 그런 거를 하는데 패션이 못할 게 뭐냐는 거죠. 저는 미우치아의 인터뷰를 보면서 역시 페미니즘과 패션은 반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프라다도 유행을 타지 않는 패션 때문에 인기를 얻은 브랜드거든요. 저는 프라다를 뭐 사든 안 사든 미우치아 여사님처럼 내 아름다움은 내가 정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